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7월 12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19% 빠져서 2857로 마감을 했습니다. 하락은 참 갑작스럽게 오네요. 하락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제법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어제 이제 계기가 CPI 계기로 지금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. 어제 이제 미국 증시 CPI가 나왔는데 3%가 나왔어요. 전년 대비 3%. 컨센서스가 3.11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3%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조금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특히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 먼스 투 먼스 전월 대비로 보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. 마이너스 0.1이 나오니까 이것도 물가가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되면 또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거가 또 생길 수도 있죠.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장이 진행이 될수록 좀 악재성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뭐 9월 달에는 거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. 근데 조금 시장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. 나스닥이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고요. 나스닥이 2%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. 다우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CPI를 좀 핑계로 그동안 비쌌던 이런 빅테크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을 봐도 어, 전반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거의 지금 그 갈려 있죠. 빅테크들이 이렇게 다 빠지고 나머지 섹터가 전부 올랐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뭐 3% 이상 이렇게 올랐으니까요. 미국의 중소형주들이 그동안 정말 뭐 아주 폭락해 있었는데 어,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혹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세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니냐, 이제 빅테크들이 조금 꺾이고 미국의 중소형주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,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하루에 불과하고요. 여전히 미국의 중소형주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올라오기는 힘든 것 같고요. 반면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조정을 제 하루 크게 받긴 했지만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또 보면 테슬라가 8% 이렇게 빠지면서 좀 테슬라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 발표를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8월 8일 날 원래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크게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 외에도 뭐 반도체 주식도 많이 빠졌고요. 엔비디아가 5% 넘게 빠졌고 퀄컴,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4%대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래서 좀 갑작스럽게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해서 많이 당황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나스닥이 추세적으로 뭐 며칠 더 빠진다면 조금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하루 이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원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별로 안 빠질 줄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. 역시 국내 증시는 글로벌 최약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참 올라온 게 없는데도 이렇게 빠집니다.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다 사상 최고치를 훌쩍 넘어가지고 워낙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만도 한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는커녕 뭐 3천도 아직 회복을 못한 그런 상황인데 빠질 때는 이렇게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뭐 국내 증시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은 여전합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뉴스가 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4% 가까이 이렇게 빠졌죠. 지금 뭐 또 이 기업의 이제 분할, 합병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두산 밥켓을 또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
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업을 분할하고 그리고 다시 합치고 막 이렇게 쪼개고 붙이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대주주들이 상당히 투자자들의 이제 이익을 많이 훼손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미국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. 거의 뭐 대주주 진짜 구속됩니다. 네.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. 네. 이게 그래서 이게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상법 개정이 빨리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을 지금 주주들이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정말 날벼락을 맞았어요.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었거든요.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 이제 두산 바켓이 있는데 이 두산 바켓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. 거의 1년에 영업이익이 1조 가까이 나오는 회사인데 이 두산 바켓이 갑자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럼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갑자기 1조를 벌던 자회사가 사라졌습니다. 네, 갑자기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정말 그냥 눈 뜨고 이렇게 뺏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.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주주 가치를 엄청나게 지금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이 돼야 되는 거고 미국 같으면 이런 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데 참 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 한두 회사가 아니라서요. 최근 몇 년부터 이제 보시면 뭐 LG, 뭐 CJ, SK, 그리고 한화, 두산까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. 네, 뭐 삼성도 사실은 예전에 뭐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 합병 때 그것도 또 생각나고요. 이렇게 되면 참 국내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, 국내 주식은 이런 제도가 좀 선진화되기 전까지는 정말 뭐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그래서 뭐 그런 뭐 안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뭐 또 네, 좀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도 조금씩 이런 것들이 이제 불합리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. 계속 조금씩 바뀌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이유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. 결국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죽으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거고요. 그러면 그렇게 놔두지는 않겠죠, 정치인들이. 그래서 제도 개선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지금 뭐 구군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주요 종목 한번 보시면 일단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. 삼성전자가 3.6%, SK하이닉스가 3% 빠졌고요. 그리고 네, 한미반도체도 0.3% 이렇게 빠졌습니다. 그래서 뭐 반도체 주식 계속해서 좀 음, 네,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. 미국 반도체에 빠진 거는 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서 이렇게 빠졌고요. 반면에 오늘 조금 좋았던 거는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났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네요.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이 플러스가 났고요. 네,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네,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7%대 이렇게 올라오면서 좀 바이오 섹터들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워낙 뭐 시가총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빠지니까 지수는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외국인은 뭐 5천억대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확실히 우리 증시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.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그게 계속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. 확실히 뭐 국내 주식은 크게 보면 두 세력이죠. 대주주와 외국인 뭐 이렇게 두 개의 주체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음, 네, 계속해서 외국인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.
그래서 우리 증시 결국에 2,900을 뭐 넘지를 못하고 이렇게 또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은 하루 빠진 거고요. 미국 증시가 앞으로 더 빠지냐 아니면 또 반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증시도 또 따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,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빅테크들 뭐 이제 실적들 좀 나오기 때문에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증시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거거든요. 예상대로 실적이 또 잘 나오면 오늘 같은 거는 또 뭐 해프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뭐 실적 시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